자, 내부자들의 시간 오늘 한국의결권 대행의 최창윤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약간 옷 톤이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아까 입은 것처럼 베이지한데 약간 뭔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시장의 분위기. 저희 가운데 두 분은 오늘 시장 방향 어떻게 보셨을까요? 업앤다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최창윤 대표는 업,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다운, 코스닥은 오르는데 다운 의견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뭐 베이지처럼 애매합니다, 시장이. 네. 어제도 사실 뭐 약법권, 강법권에서의 등락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하반기에서 본격적인 시작은 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시작되면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고 그리고 어제도 폐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장 초반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약간 좀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도 비교를 해보면 하락 종목수가 1,6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아무리 조금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사실 다운보다는 업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방금 우리 김신 팀장님 이야기하시는 동안 여쭤봤더니 나는 다운이었다. 예, 네. 업이 아니라 다운이었다. 왜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패턴을 봤을 때는 네. 외국인 더 팔 것 같다. 네, 그렇죠. 이유는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정권사의 그 퀀트들은 그냥 계량적 분석가 네. 퀀트들은 잘 알 텐데요.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연초에 좀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제 좋을 리가 없고 두 번째는 일부 외국인들 수급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액티브 자금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시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특히 6월에 와서는 더욱더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6월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는 거 그렇죠. 네, 아시지 계속 않습니까? 팔고 있죠. 예. 이게 그러면 7월은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 않냐? 그거는 글로벌 그 주식형 펀드의 그 한국과 관련된 펀드의 그 설정액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천억 규모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500억 가량 매도, 선물 쪽에서도 7천억 넘게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는 샀다로 좀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기미는 사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수급적인 내용에서 오늘 뭐 코스닥이 좀 오르긴 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는 다운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로 오늘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별 움직임을 본다면 어떨지 하나씩 보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뭐 페라이트 이야기 말씀드렸죠. 히토류 대체제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ASML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ASML 정부,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중국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를 한 지 며칠 안 돼서 중국이 뭐 갈륨이나 또 게르마늄 등에 관련된
것을 수출을 할 때 꼭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 관련한 뭐 히토류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뭐 리튬이나 이런 소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에 좀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의 섹터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팻말 들어주시죠. 네, X 의견 두 분 모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발적인 이슈일 수 있고 이전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흐름일 것이다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지금 히토류 내용은 어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움직였다는 건 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히토류 관련했을 때 중국의 제재라든지 통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유니온을 비롯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곧 실적이 나오는 시작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히토류 관련했을 때는 갈륨이라든지 게륨안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생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 미중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히토류 카드를 계속 놓을 때마다 이런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중요한 히토류 카드는 내놓지 않고 있어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이 내놓는 카드 중에서 약한 카드를 내놨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보를 보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히토류를 더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했을 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최 대표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의견이신지요? 네, 뭐 히토류 일시적인 그 호재지 않습니까? 이제 호재인데 전반적으로 히토류도 원자재니까 전체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일시적인 호재로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큰 이 흐름, 시장의 전체 흐름을 좀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주 안에서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탑픽을 그래도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네, 저는 동국 RNS를 가지고 왔는데 동국 RNS요?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간 종목이 동국 RNS라는 종목입니다. 네. 원래 원래 히토류 관련했을 때 대장주라고 하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혹은 유니온이었었는데 최근 장세에서는 동국 RNS가 대장을 잡고 있기에 그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성격이 굉장히 짙고 그리고 수급적인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테마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테마를 접근을 하실 때는 대장주에 한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장 초반까지는 그림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왜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윗꼬리 좀 길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종가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흐름도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까지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탑픽을 저는 보십니까? 유니온인데요. 유니온은 뭐 네, 지금 유명한 대표주죠. 왜 제가 유니온이냐면 뭐 네. 다른 여러 종목들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 테마는 단기적인 테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주식을 산다면 대표주, 대장주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유니온.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토류 탑픽 종목은 유니온과 동국 RNS 체크했는데 어디까지나 이런 종목들은 뉴스에 따른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때는 또 주의를 요한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 섹터를 보겠습니다. 어제 한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판매사 손을 잡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기대감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엇갈린 의견입니다. 최창현 대표는 X, 김시은 팀장은 O. 일단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는데 이게 뭐 어떻게 좀 가시성이 있는 이슈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뭐 팹리스라든지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AI 반도체가 굉장히 큰 화제잖아요. 그쵸.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관련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던 뉴스인데 관련했을 때 AI 반도체 쪽에서 100개 넘는 파트너사와 함께 27년까지 뭐 AI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성장을 계속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반도체 섹터 했을 때 기존에 강했던 소부장 쪽이라든지 혹은 HBM 관련한 후공정 이런 쪽에만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네. 최창현 대표님은 X 의견.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한 관련된 의견 모두 보수적이시네요. 네, 그렇죠. 우리 주식을 좀 오래 해본 사람은 네네. 알 텐데요.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하면 꼭 네. 양치기 소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한 10년 가까이 과거서부터 이 이야기 있었는데 항상 결과는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네. 큰 영향이 없었어요. 투자를 한다고 몇 조 예산을 삼성전자에서는 뭐 설비 투자 예산에 세웠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저는 사실 좀 물음표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우리 대만의 TSMC를 넘어선다. 그건 진짜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 벽을 삼성전자도 알고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시스템 반도체를 또 육성한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연 그 효과가 그렇게 저변으로 확대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주도 그렇게 안 움직여요. LX 세미콘 빼고는 오르는 종목이 그렇게 일부 종목만 일부 종목만 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 막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는 뭐 시각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오늘 뭐 비전 선포합니다. 뭐 관련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 내일 모레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신뢰를 좀 줬었어야 되는데 네네. 과거에 그전에도. 이번에 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조금 가지고 관련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MPW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IT,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경한 게 많은데 MPW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의 웨이퍼에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 멀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멀티군요. 네, 뭐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반도체 생산 라인 없는 팹리스 업체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고객사로. 왜냐하면 시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또 용어 설명 끝내주셔가지고 그럼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오늘 이거 MPW 재료는 반도체 설계 업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팹리스 네. 설계 업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삼성의 1차 밴드 반도체 설계 업체를 찾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게 그렇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 받을 업체는 없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1차 밴드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어떤 있죠. 기업들 제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나페스도 있고요. 아나페스, 예, 그리고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텔레칩스도 있고요. 텔레칩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언뜻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종목을 생각나시는 말씀드린 거 것 뿐이고 말씀드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목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네. 1차 밴드 설계 업체를 찾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은 두 분 탑픽 종목이거든요. 말 네. 나온 김에 그냥 하나씩 풀죠. 김시현 팀장님은 가온칩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MPW 협력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이미 기지정이 됐다. 네,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수급 쏠림이라든지 거래량 동반했을 때 15%대 상승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들을 보면은 물론 바닥권에서 움직여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좋지만 최근 시장이 가는 종목만 계속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선 최 대표님 텔레칩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 텔레칩스는 저 자율주행 관련 저 시스템 온칩 칩이 네. 이제 설계와 그리고 시제품 만드는 업체예요.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런 업체인데 이게 이 회사의 그 자회사가 칩셋 미디어라고 있거든요. 네. 예, 요즘에 칩셋 미디어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핫하죠. 네. 뭐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 평가 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전기차 많이 확대되면 될수록 자율주행도 그 단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분명히 꼭 필요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상승이 좀 더디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더 이 주식은 충분히 더 올라갈 그런 여지는 남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탑픽 가온칩스와 네. 텔레칩스 다죠. 칩스가 들어간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미리 해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오늘 마지막 섹터가 아니네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섹터, 카지노를 보겠습니다. 뭐 카지노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제가 주가 차트 좀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소폭 오르고 강원랜드 물론 외국인 전용은 아니지만 강원랜드도 바닥권에서 소폭 상승. GK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과연 카지노주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소폭 반등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펼말 들어주세요. 네. 세모, 네. 세모 그리고 저는 O입니다. 동그라미. 네. 그럼 먼저 우리 최 대표님 말씀부터 좀 들어보죠. 지금 실적 시즌인데요. 지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아요. 실적 카지노에 시즌. 대해서는 아니요. 전체 카지노는 실적? 좋아요. 음,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물론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제법 나올 건데 네. 일시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예상치 상회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따지거든요.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률은 지금 역성장이 예상되는데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카지노나 우리 카지노 같은 이런 뭡니까 이거 엔데믹 관련주는 좀 달라요. 엔데믹은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네. 나올 거거든요. 어. 네, 그런 종목들 그렇죠. 레저, 카지노, 뭐 이런 네, 네. 저 여행, 항공, 뭐 항공. 이쪽은 좀 괜찮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O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3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선반영. 리오프닝에 네. 따른 주가의 상승, 기대감에 좀 선반영돼서 주가 그렇게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또 저점 대비해서는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실적 대비해서 과연 지금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를 좀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김 팀장님께서는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된 건 맞아요. 네. 주가가 워낙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지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리오프닝 섹터를 했을 때 움직이는 섹터 보면은 화장품만 갑니다. 화장품 많이 네, 갔죠. 화장품 쪽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 없는 쪽만 움직이고 있고 LC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감 굉장히 많았었는데 항공 쪽 보게 되면 대한항공만 올라가고 있고 LC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지난 3월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실적은 계속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 네.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이번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됐을 때 봐야 하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른 나라 많이 들어와도 돈 많이 쓸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된다. 네, 물론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했고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를 해왔던 게 네. 중국 관광객이다 보니까 물론 하반기부터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지만 저는 파라다이스 같은 일본 관광객이 많은 종목군들 말고 카지노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를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활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관련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최 대표님은 약간 생각이 혹시 다르신지요? 하반기에 그러면 이미 뭐 중국 관광객들 들어올 것이다를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아마 뭐 지금 중국이 약간 아직도 우리나라 경계를 좀 하지 않습니까? 혐한이 조금 예, 있죠. 혐한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중국 이민들의 그런 여행을 막지는 않을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어차피 대세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건데 속도의 문제죠.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면 파라다이스 차트가 제일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뭐 GKL로 골랐는데 네. GKL 같은 경우에 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 우리 카지노 업체 중에서 GKL이라고 하면 저기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인데 지금 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쵸. 여기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는다는 기분으로 어차피 엔데믹의 수혜는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엔데믹 된다. 그러면 한번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한번 GKL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GKL의 또 탑픽이라고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시현 팀장님은 앞서서 파라다이스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파라다이스가 탑픽이실까요? 네, 그 중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파라다이스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의 1.2조 2천억 규모의 계약 소식도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도 자사주 매입 추가적으로 500억 규모 소식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호재가 좀 생기기는 하는데요. 뭘 사야 할지는 참 모르겠죠.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직은 X 의견이군요. 왜요? 아직 이제 종목별로는 물론 좋은 얘기가 있지만 전체 섹터의 그러니까 센티멘트 심리는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막 투자 심리가 싹 좋은 것 막 같지는 사고 않아요.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네, 막 왜냐하면 바이오 쪽에서 좀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학회가 있다든지 네, 모멘텀이 될 혹은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5월, 6월에 학회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쵸, 또 암학회도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이라든지 결과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임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그렇게 썩 나오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CDMO라든지 실적 베이스로 성장하는 좀 대형 바이오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법하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개별 호재가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는 뭔가 새로운 뭐 허가가 난다거나 글로벌 제약사와의 이런 협업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기대될 만한 부분은 좀 아직은 보이지 않나 봐요, 대표님. 네, 없습니다. 진짜로 이 제약 바이오 특히 우리 신약 개발 쪽에 이제 기업들 할증 요인은 그 좋은 시절은 다 갔잖아요. 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염병 시절 그때 이제 할증이 되는 건데 그 다 가고 이제 엔데믹 되는데 이제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금은 이렇게 들어오면 일정 부분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하면 신약 개발이나 시밀러 쪽은 아니고 네. 의료기기, 네. 예, 의료기기나 진단기기 쪽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쉬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생각하는 오늘의 히든 섹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섹터 김시은 팀장은 자동차 그리고 최창윤 대표는 배터리 소재 쪽 고르셨습니다. 자동차를 지금 보시는 뭐 이유는 뻔하게 실적이겠죠. 네, 이제 실적 장세다 보니까 네. 실적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릅니다. 물론 저점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많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좀 실시간 검색 상위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됐을 때 이미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는 배터리 소재 쪽에서 우리 최창윤 대표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배터리 소재 쪽에 LX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LX 인터내셔널. 이 종목을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주를 이렇게 뭐 에코프로처럼 이런 종목들을 다 관심을 가지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지금 주도주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네. 양봉으로 또 오늘도 좋은 흐름인데 그렇다면 가격 부담을 충분히 느낀다면 그 외에 소재주들 이제 저변에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기 마련이에요. 시장은. 그렇다면 그 종목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이제 LX 인터내셔널 그 니켈 광산 개발을 지금 인수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뭐 모멘텀을 뭐 가져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27,000원 저점 경신한 이후 최근 36,000원까지 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관련한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한국의결권 대행의 최창윤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